커피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다른 의견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커피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커피의 건강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커피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을 강조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심장 건강 개선, 특정 암 발생 위험 감소, 제2형 당뇨병 예방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7%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커피 애호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커피는 뇌 기능을 개선하고 특히 장기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는 커피가 카페인을 통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신경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그렇지만 커피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에 해로움으로 커피의 소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염려도 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은 마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가벼운 중독 증상이나 불면증, 불안, 심장 두근거림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게다가 커피를 과도하게 마실 경우 오히려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카페인 섭취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커피를 제한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임신 중 카페인 섭취가 유산이나 저체중 출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커피의 건강 효과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고 서로 상충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커피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결국 커피의 장단점은 각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및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파악하면서 적절한 양을 조절하여 마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커피는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음료이며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지나치면 좋을 게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커피가 건강에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엄밀히 말해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커피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조화롭게 즐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커피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혜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오래된 마을 약사인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녀에게 건강과 자연 치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자신의 혈압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연이 제공하는 치유의 힘을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10가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혜진은 이 선택된 음식들을 자신의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머니는 시금치를 추천하셨습니다. 녹색 잎채소인 시금치는 항산화 물질과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아침 식사로 시금치 스무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딸기였습니다. 비타민C와 산화방지제가 많이 들어있어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딸기를 간식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콩류였습니다. 할머니는 콩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압을 조절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혜진은 식단에 검은 콩과 렌틸콩을 자주 포함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할머니가 소개한 것은 귀리였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 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오트밀을 먹기 시작한 혜진은 점점 더 활기를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였습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샐러드와 다양한 요리에 토마토를 사용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포도를 추천했습니다. 포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고혈압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가끔 포도 주스를 마시며 이점을 누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당근입니다. 할머니는 당근을 먹으면 혈압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당근 스틱을 간식으로 즐기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마늘이었습니다. 할머니에 따르면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매일 요리에 마늘을 첨가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추천한 것은 아몬드 같은 견과류였습니다. 견과류는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아몬드와 호두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크 초콜릿을 꼽았습니다. 카카오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가끔씩 다크 초콜릿을 한 조각씩 즐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은 자신이 느끼는 변화에 놀랐습니다. 혈압이 점차 안정되어 갔고 그녀는 건강해지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연식품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할머니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이웃들에게도 외할머니의 지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혜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풍요로움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든 변화는 작고 사소한 출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위대한 결단들은 사실 첫 번째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하루 10분의 변화, 나는 작은 실험이었죠. 주인공 수지는 항상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바쁜 일상에 치여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곤 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친구 관계와 가족과의 시간에 쫓겨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죠.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변화보다는 작은 시작을 통해 습관을 만들어 볼 심산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하루 10분의 건강 실천 프로젝트였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매일 하루 10분씩이라도 자신을 위한 건강한 활동을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시작한 첫날, 수지는 아침마다 요가 매트를 깔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몸이 풀리고 스트레칭에 깊이 빠져들면서 10분이 짧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는 스트레칭과 함께 간단한 명상을 더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만의 내면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죠. 일상이 주는 수많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20분 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지는 그간 쌓여있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의 유연함이 늘어나고 마음의 여유도 어느 정도 찾아오고 있었죠. 이렇게 조금씩의 변화가 쌓여가면서 그는 더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걷기, 짧은 조깅, 혹은 홈트레이닝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람찬 시간은 날마다 이어졌고 그는 이 시간이 조금씩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에게 10분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자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습관이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몸의 변화는 물론이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감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활력을 가지게 된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하루 10분이란 짧은 시간은 그동안 습관을 만들기 어렵게 했던 자잘한 핑계를 넘어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고 매일 이루어낼 수 있는 작은 승리였죠. 변화는 결코 크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수진이 하루 10분의 변화 프로젝트는 시작된 지 여러 달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실험이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교훈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수진에게 건강한 습관이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사랑하는 자신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면역력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 D상의 역할을 한다. 몸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건강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번에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이는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다. 심박수를 높여주는 유산소 운동은 특히 면역 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준다.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면 좋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돼 몸 안의 면역 세포가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더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다. 수면은 신체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잠을 자는 동안 신체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세포를 재생한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멀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다. 명상, 요가, 호흡, 운동, 마음 챙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 속을 걷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주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의 기본이다. 특히 비타민 C, D, 아연, 셀레늄은 면역 체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기름지거나 단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손을 자주 씻고 외출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위생 습관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규칙적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상에서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 내 몸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